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가 오늘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북한을 침공할까 봐, 북침을 할까 봐 북한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등의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현실은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한 안보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발은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단 한 번도 남침 야망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침 야망을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군의 어떤 자체적인 튼튼한 안보 역량과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 전쟁을 억지해 왔기 때문이지 결코 북한 정권이 남침 야망을 갖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위험한 인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북한 정권의 대변인과도 같은 그런 말을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도발 행동들이 우리가 북한을 침공할까 봐, 북침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다라는 대통령 말씀에 오늘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국군 통수권자가 하기 힘든 망언이다. 안보관이 심각하게 안일하다. 한동훈 전 대표, 쓸데없이 북한 걱정 말고 외교부 패싱, 통일부부터 단속하라. 자,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려고 한 취지는 알겠는데 표현만 봤을 때 너무 북한 대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야당 비판 나오는가 봐요. 일단 뭐 북한 대변하는 걸 떠나가지고 현실과 너무 괴리된 인식을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구나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 들고요.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만 따지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한다, 북침한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평시작전권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쳐도 네. 전시작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미국한테 있잖아요. 예. 이거 뭐 우리나라 가져오면 그 다음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북침하려고 하면 그거는 미군이 북한을 침공하는 게 그게 북침인 거지. 우리나라 군대는 법구 구조적으로 북한을 침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는 데는요 북한이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고요. 북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국 놈들이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도 한국에서 북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국방부 있으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만 이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 정도 되면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생중계하는 업무 보고 받는 거 이제는 좀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국방부에 오래 또 근무했던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발언 같다라는 겁니다. 성친 보좌님. 예.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 뭐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내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 그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전 정부의 얘기를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야당이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걱정한 건 아니고요.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이 지금 불안해한다.
그러면은 결국 북한은 도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도발의 피해자는 결국 누굽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윤석열 정부 때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부터 추진해 왔던 북한과 대화를 통해 유화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그 방향이 어느 정도 한계에도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보수 정부에서 뭘 늘 주장해왔던 뭔가 강경책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히 좀 섞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왔었는데요. 네. 사실 근데 그 생각이 무너지게 된 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굉음 방송 그걸 들으면서 괴로워하는 국민들이 국회에 나와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것 좀 제발 멈추게 해달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 강경책으로 뭔가 북한을 압박한다고 한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이 서울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피해는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라고 저는 후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의 긴장감 완화, 피해 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대화를 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 정권의 이런 그 단절 그리고 뭐 유인책까지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북한군과 정말 아까 그 바늘구멍 하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그 현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북한을 걱정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생중계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얘기. 이재명 대통령은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관영 매체에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노동신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특수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아니 뭐 그런 규정 다 좋은데 그냥 예.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는 국정원이 반대할 거 자기들만 보겠다.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 줘야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북한 사이트 한 60여 개 정도의 접속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김 대변인, 이걸 막아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을 하나의 다른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해한 것들은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런 국민적인 시각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발언을 좀 앞서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지금 현재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를 처벌하는 법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소위 입틀막법이라고 하면서 자국 언론을 좀 때려잡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리지 말라. 그래서 발언의 자유를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오히려 북한의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내에겐 너무나 가혹하고 북한에게는 너무나 유한 정책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노동신문이 이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매일 아침에 이 언론인들이 이 노동신문을 이용을 해서 기사를 쓰고 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못 볼 이유는 뭐 있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만약 이 노동신문이 정말로
팩트를 위주로 한 거라면 물론 사료로서의 가치가 일정 부분 업계에서는 학계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서 선동 그리고 선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굳이 볼 이유가 없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노동신문을 들여오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두 나라 군대들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위와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북한 정권에서 내보내는 미디어들은 북한 정권이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선전용으로 각색돼서 나오는 그런 미디어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미디어들이 이제 북한에서 방영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접근권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칫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왜곡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탈북민 출신의 우려였습니다. 조신희 위원장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저 노동신문 관련해서 제가 전 뉴스를 보면 생각났던 게 네. 우리가 각 한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마르크스의 원작들 자본론 네. 같은 게 다 검서였습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풀었거든요. 지금 수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저 노동신문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놓고 보면은 저걸 뭐 공개한다 하더라도 저 주위에 뭐 동조한다든지 그럴 뭐 여론이 형성되지는 않을 거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 북한 관련 여러 가지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들 보면서 여러 가지 북한의 실상들이 조금 일부나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 네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객관적인 사실들도 있거든요. 예. 그걸 보고 뭐 북한을 동경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생겨났을까? 저는 하여튼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아까 이제 처음에 어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남한의 소위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북침을 경계하는 것이다. 뭐 삼중의 어떤 그런 철책도 치고 그런다는데 예.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대결적 그런 국면들을 계속 이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형식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평화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혹시나 우발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쪽도 그 북한 체제 안정성이라는 게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체제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정권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북한이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전혀 뭐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